주변 아파트보다 시세가 훨씬 저렴한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7호선, 2호선, 5호선, 8호선까지 이용 가능한 임성배 TV 보동과 댄데크. 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분양을 하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세대수가 조금 작습니다. 215세대 중에 일반 분양은 68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층 15층 4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분양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와 130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13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입주시기 같은 경우에는 2026년 11월에 입주를 앞둔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제 지하철 노선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면은 7호선이 있고요. 그리고 2호선의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이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위치를 합니다. 또한 이 2호선과 7호선 말고도 5호선이라든가 8호선까지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교통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그리고 잠실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이런 교통시설들이 굉장히 좋은 곳에 입지를 한 서울의 핵심적인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한강변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쾌적성이 있고요. 또 건대 입구역의 롯데백화점, 또한 주변 환경에 이제 기존에 있는 인프라 시설들을 모두 활용할 수가 있고 서울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곳이고 강남권과 강화문까지로도 이제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나쁘지 않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이제 앞서서 분양했던 물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의 분양 가격을 살펴보게 된다면 2026년 11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서 84타입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이 12억 7,48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바로 인근에 보면은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33평형의 분양 가격은 13억 9,750만 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평균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78대 1을 기록을 했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와 비교를 해본다면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다소 분양 가격이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인근에 자양 한양 아파트가 있는데요. 42년차가 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35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6억 5천만 원.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재건축이 되게 된다면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강변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992년도에 입주를 시작해서 33년 차가 된 아파트 29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1억 8,10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또 현대 프라임 같은 경우에도 28년 차에 31평 실거래 가격은 1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아우르면서 두 개의 역사까지도 이용할 수 있고 또 한강변과 가까이 있으면서 기존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의 분양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된 아파트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분양 소개에 앞서서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의 일부의 내용인데요. 이제 수도권에서 폭락한 아파트들을 컬럼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약금 5%로 계약할 수 있는 물량들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시켜드리고 지금 현재 선착순으로 나오는 그런 물량들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1대1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진실성 있게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미니 특강이나 컬럼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감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단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동간거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배치도를 이제 살펴본다 하더라도 동간거리가 굉장히 작아 보이고요. 이렇게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좀 관리비 측면이 좀 많이 나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입지적인 측면은 좋지만은 단지 배치도라든가 조감도 그리고 규모가 조금 작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커뮤니티를 살펴보면은 이제 세대가 작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단점이 있는데요. 골프 연습장에 있고요. 그리고 골프 퍼팅 존, 그리고 파크 라운지, 피트니스 클럽, 그리고 GX룸, 파티룸, 주민 카페가 있는데 세대 수가 얼마 안 되는 것 치고는 그래도 커뮤니티 시설이 나쁘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더 대단지 아파트였다면 획기적인 커뮤니티가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또 살펴보면은 게스트하우스, 시니어 라운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터디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스터디 그리고 독서실까지도 잘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세대가 남아있고요. 4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방과 침실 1,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구성이 되어 있고 파우더룸도 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발코니 같은 경우에 네모 반듯하게 크기가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이 넓고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팬트리가 1, 2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주방에도 공간 효율성이 높은 팬트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방이 3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나쁘지 않는 판상형의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84B타입 같은 경우에는 4세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과 침실 1, 2, 방 3개 앞서 살펴본 A타입과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발코니 면적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이제 진입을 했을 때 현관에 창고 공간이 별도로 있고요. 창문까지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상당히 우수할 것 같고 팬트리 1과 2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활용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파룸이 없기 때문에 방에 좀 하나 정도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84C타입 같은 경우에는 93세대 중에 47세대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과 침실 1, 2, A타입과 B타입과는 다르게 탑상형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기역자 드레스룸, 창문이 없어 보이고요.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실 옆에 보면은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대형 창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공간의 효율성이 높을 것 같고 또 주방 옆쪽으로 또 팬트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침실 같은 경우에 또 소형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잘 활용했고요. 침실 2 같은 경우에도 개방형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A타입과 B타입에 비해서 판상형의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간의 효율성 측면을 확대하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평면 구조입니다. 13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1세대가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방, 침실 1, 침실 2, 침실 3, 침실 4 방이 모두 5개로 굉장히 넓은 평형으로 보여지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대형 드레스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 팬트리 1, 2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공간의 효율성 측면이 상당히 우수할 것 같고요. 발코니도 네모 반듯합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대형 창고가 있고 창문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공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방도 많고 공간 효율성이 큰 그런 평면 구조로 보여지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반 공급 1순위 같은 경우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해당 지역 거주자 서울시에서 분양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서울의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될 수 있습니다. 물량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은 이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은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맞춰가지고 이제 전용 면적에 따라가지고 해당 예치금을 선납해 놓으시면 1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물량 같은 경우에는 민영주택이고요.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기간이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아파트보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것을 확인했고요. 택지 유형은 민간 택지로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특별 공급은 6월 10일, 1순위 6월 11일, 2순위 6월 12일에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6월 19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12억 7,4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84B 타입 4세대 12억 7천만원, 84C 타입
47세대 12억 7천만 원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 세대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3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1세대 19억 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 주변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변모를 하는 지역이고 한강변을 끼고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60% 추첨제 물량, 그리고 13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 이제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보다는 다소 조금 저렴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제 세대수가 작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다만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작지만은 그래도 잘 구성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이제 공사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한강변에 노후화된 아파트들도 한번 둘러보신 다음에 청약 신청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청약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